섹터 및 테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이어서 할 거고요. 이전에 화장품을 APR부터 VT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이처셀부터 아이패밀리 SC, 에이블 CNC부터 슈비겐 코리아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봉 LS, 동구바이오제약, 라파스, 현대바이오랜드, 인스코비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사이언스, SMCG, 인크레더블 버즈, CSA 코믹스, HLB 글로벌, 코리아나, 삐아, 내추럴 엔도텍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는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봉 LS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상반기의 영업이익은 꽤 좋았습니다. 화장품 소재 및 원료 의약품 관련된 종목인데 아마 화장품보다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이슈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3,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1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최대 한 12,000원 초반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구바이오 볼게요. 동구바이오 제약. 동구바이오 제약인 만큼 바이오 쪽으로 제약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러면 4,800원대 4,70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4,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700원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6,000원까지 끌고 가야겠죠.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박스권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적어도 비중 축소라도 해야 4,700원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 라파스를 볼게요. 화장품 사업으로 마이크로 니들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뷰티 관련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보고 다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분기에도 아마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가격이 13,980원인데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13,500원, 12,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조정을 받고 있죠. 2분기 영업 실적이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고, 현대바이오랜드는 건기식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이쪽에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계속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가 어제를 저점으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2분기의 실적은 꽤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떤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대봉LS, 동구바이오제약, 라파스, 현대바이오랜드인데요. 대봉LS 잠깐만 한번 볼게요. 대봉LS 이 4개의 종목은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봉LS 거래량이 15,000주밖에 안 되죠. 동구바이오제약 15,000주밖에 안 되고요. 라파스 10,000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 현대바이오죠. 현대바이오도 20,000주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전일 기준으로 보는 것도 좋겠는데 거래량은 20일이나 60일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량이 많다 적다를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거는 말 그대로 뷰티라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루 일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0주 42%니까 50,000주 거래량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1,400원 정도였죠.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1,400원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전에 작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를 깨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맥스 13,000원, 맥스 13,00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보게 되면 13,000원 부근이 뭐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12,000원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12,000원에서 반 매도, 13,000원 부근에서 반 매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은 올해 괜찮네요. 올해 괜찮고 3분기 안 좋네요. 3분기. 4분기에 좋아지기는 하지만 2분기 대비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SMCG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입니다. 6개월 차에 보유예수 해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5,600원 수준이기 때문에 5,6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7,200원까지 뭐 올라갔다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5,500원, 5,600원 부근까지는 떨어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미리 매출을 좀 땡겨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실적 반영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좀 믿지 말자. 이렇게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크레더블 볼게요. 인크레더블 버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항이 하나 형성이 되고 이중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게 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버텨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한 10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인 거고 지금 인크레더블의 경우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네요. 최대 주주가 거래량이 엄청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K 의료관광 관련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맥스 4,5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K 의료관광에 대한 이슈, 즉 중국이 무비자 입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4,500원 가기 전에 3,300원 전후가 단기적인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목 같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네요. 차트가. 어디를 딱 정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CSA. 뭐 코믹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이죠. 코스믹이니까 화장품이죠. 제가 코믹스가 조금 더 입에 익어갖고 최근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가 홈캐스트에서 V핑크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1,700원 수준이죠. 1,700원 수준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의 고점 부근에서는 계속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50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M&A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밀리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밀릴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700원은 무조건 좀 지켜보자. 뭐 오늘 기준으로 해서 10% 뭐 초반 생각을 하면 10%가 약세긴 한데 뭐 일단은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이 분수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지금 증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에 HLB 글로벌. 큰 종목은 차트가 굉장히 좀 이뻐요. 혹은 이쁘게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꽤 있고 근데 작은 종목들의 경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HLB 글로벌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 보게 되면 조금 자세하게 한번 가볼게요. 2,250원을 뛰어넘지 못하면 저항이거든요. 2,250원 돌파하게 되면 홀딩 아니면 2,250원에서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몇 개의 종목 체크를 실적을 안 했네요. 실적 체크를 안 했네요. 말이 자꾸 인크레더블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A 코스믹 실적 안 좋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 실적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렇죠? 연관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분기도 없습니다.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나도 소통을 그렇게 안 하는 기업 같아요. 뭐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은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여기였고요. 2,700원이 지지였네요. 이 2,7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 기준으로는 2,6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여기에서 만약에 2,7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2,9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600원 손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삐아는 지금 상승 추세 깨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은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 추세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흐름이에요. 이흐름. 리스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지금 지지선 부근인데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으로 보시죠. 실적이 안 나오고 주가의 흐름이 깨진 종목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추럴 엔도텍도 건기식 관련주죠. 뭐 최근에 이슈가 쭉 되다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누가 조금 장난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 쭉 이어보게 되면 상승 깨졌죠. 상승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4,000원 전후였는데 4,000원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도 깨지게 되면서 내추럴 엔토텍의 경우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종목들을 다 체크를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들까지 볼게요. 그리고 내일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제로투세븐까지만 볼까요? 제로투세븐. 어차피 그 다음날은 동전주는 굳이 뭐 건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렇게 많이 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까지만 진행을 해 볼게요. 차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죄송합니다. CTK 먼저 가야죠. CTK. 참고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지금 주가의 차트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게 월요일날 제가 테마를 분석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서 그때 캡처를 한 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죠. 지금은 지지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5,15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 1차적으로 저점에서 상승하던 이 추세 4,6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4,200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4,600원에서 4,650원이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5,150원 이탈 시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의 실적은 플러스 전환되고 있고요. 예상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은 없습니다.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CTK는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도 화장품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통을 하는 것도 화장품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원료 제조 이런 쪽도 화장품 되고 있죠. 거래량은 지금 거의 한 5만 주 이상은 무조건 좀 넘길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보면 되겠죠. 4,55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면 됩니다. NFC 한때 제가 굉장히 사랑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블로그도 적어놨고요. 바닥에서 움직였을 때 이 종목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FC는요. 썬블럭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점 이탈하게 되면 4,9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락이 지금 50%인데 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지금 1,000만, 10만, 100만, 800만 주인데 이거 들어오게 되면 1,60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래량은 더 활발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500원이면 3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다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간 실적은 올해 괜찮고요. 분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요.
4,850원에서 4,900원 이탈 시 그냥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C 생명과학 뭐 오늘 5% 정도 상승이 됐는데 거래량도 170%, 30만 주 정도 됩니다. 분기 연간 실적 없고요. 이러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혹은 종목이 코넥스에서 코스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 나왔던 거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가 지지였죠. 차트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21,000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더 올라갈 거예요. 거래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후에 무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언제 무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뭐 21,0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지지가 나왔던 곳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손절가 그래도 하나 제시를 해드리자면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14,500원대까지 약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17,500원이 손절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투 세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 세븐. 참고로 아까 그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GNFC 생명과학 실적이 없네요. 신규 상장하게 되면 일부러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제로투 세븐 먼저 보고요. 한 종목을 제가 빼놓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로투 세븐 보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용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죠. 추세가 좋지는 않네요. 지금 깨졌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4,55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는 지금 4,900원 단기 목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4,000원 초반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라면 이 종목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S텍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거래량 160%인데 9만 주면 일거래량은 6만 주 정도로 포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장 주식 수가 500만 주면 언젠가는 무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S텍이 원래 종목이 이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명이 바뀐 적이 없네요. 자외선 차단 원료 전문 생산 업체고 자외선 차단제 및 화학물질 원료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애매하고 이거는 그냥 박스권이 맞을 것 같아요. 2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24,000원대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24,000원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23,750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 더 좋을 텐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5월 달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제한이 풀렸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고 뭐 신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드렸던 화장품 관련주 제로투 세븐까지 언급을 해드렸고, 내일 화장품 관련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